가까이 가면 열리는 거 아니야? 그렇지, 열렸어. 열리고 그냥 꽂으면 돼. 세상에. 주행 승차감이나 기타 이렇게 편의사양이나 이런 것들은 국산차에 비해서 한참 떨어지는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대신에 굉장히 강력한 장점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오토캐스트 이다일입니다. 오늘의 시승차 바로 이 차입니다. 테슬라 모델 Y고요. LFP 배터리가 들어간 중국에서 만들었다는 화제의 그 차입니다. 아주 저렴하다는 그 차. 여러 매체에서 시승기를 좀 보여드리고 있었는데 저희가 뭘 좀 더 보여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EV9이 5,000km 정도 주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5,000km 시승기는 별도로 보여드리고, 그 오너가 이걸 타보면 어떨까, 어떤 느낌일까, 이런 거를 좀 전해드리기 위해서 두 대를 잠깐 같이 세워봤어요. 요거 하나는 기아의 EV9의 디지털 키고요, 하나는 테슬라의 키예요. 둘 다 기능은 똑같아요. 요 뒷면 보시면 요거를 갖다 대서 차문을 열고 시동을 걸고 이렇게 작동을 시킬 수 있는 디지털 키, EV9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둘을 비교해 드리기 위해서 잠깐 보여드렸고요. 지금 이제 모델 Y를 타면서 뭐가 좀 다르지? 이거를 탄 후에는 어떤 느낌이지? 이런 것들을 좀 전해드릴게요. 먼저 외부부터 살펴보죠. 이 차는 모델 Y고 기존에 많이 봤던 건데 몇 가지 달라진 게 있습니다. 제일 큰 거는 이 앞에가 좀 깔끔해요. 여기 밑에 보면은 뽕뽕뽕 이렇게 뚫려 있던 초음파 센서가 사라졌어요. 이 차는 카메라를 이용해서만 앞뒤 간격 거리를 재고 여기에 초음파 센서들을 넣었던 거는 빼버린 거죠. 초음파가 뭐냐면요, 후진하고 이럴 때 보면 차에서 띠띠띠띠띠 하는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초음파인데, 여기서 초음파를 발사해서 튕겨 나오는 거리를 계산해서 거리를 측정하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사용하는 거리 측정 센서예요. 그걸 빼버리고 대신에 여기 있는 카메라를 가지고 앞에 있는 거를 확인하겠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이렇게 해서 38cm 정도 남아있다고 화면에 나와요. 그래서 거기 내려서 실제 저희가 레이저 줄자 딱 재보니까 40cm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멀리 있는 데서 가까이 가다가 최종 거리를 재는 거는 정확히 하는 것 같아요. 대신에 이렇게 카메라에 인식되지 않은 뭔가 낮은 물체가 밑에서 지나간다거나 앞에 뭐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감지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초음파 센서의 장단점 이런 걸 고려하면은 초음파 센서 있는 게 낫지 않을까?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테슬라는 일단 빼버렸어요. 옆에서 보면 이 차는 SUV? 이것도 아니고 세단도 아니고 뭔가 크로스오버 같은 그런 느낌의 아무튼 그런 차예요. 제가 타고 있는 EV9보다는 한참 작죠. 높이가 낮아요. 일반적인 세단보다는 훨씬 높아요. 그 중간쯤에 있는데 실제로 시트 포지션이나 앉는 느낌 이런 것들은 세단에 가까워요. 이 문을 열고 여기에 들어가는 이 높이들이 세단 쪽에 훨씬 가까운 SUV처럼 높지 않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차를 딱히 비교하자면은 우리나라 차 높이 중에서는 스포티지라던가 니로라든가 이런 차들하고 이렇게 앉는 자세, 접근 자세의 높이가 비슷한 것 같아요. 둥글둥글한 디자인으로 워낙에 테슬라 익히 알고 계셨다시피 말끔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유행 타지도 않고 대단히 뭘 꾸미지도 않고 그런 디자인인데, 많이 보니까 질리지도 않는 것 같고 그냥 무난한 느낌이라고 생각이 돼요. 앞에 타이어 보시면은 이번에는 금호 타이어가 들어갔습니다. 19인치 금호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마 이건 승차감에서 좀 더 다른 얘기를 해드릴게요. 19인치 같은 사이즈의 타이어를 앞뒤로 끼고 있습니다. 25, 45, 19 똑같은 걸 끼고 있고요. 여기 카메라가 있어서 여기서 옆을 보고 있죠. 보통 이런 거 요거 밑에다가 많이 붙이기는 하는데 여기다가 테슬라는 붙이고 있고요. 이 뒤로 보시면은 독특한 거는 문 손잡이에요. 이게 보통 다른 거 EV9은 팝업으로 얘가 나오고요. 그리고 다른 브랜드들 보면은 요 반대로 여기를 눌러서 이쪽을 이렇게 여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건 뒤를 눌러서 이렇게 열게 돼 있어요. 이거를 가리면서 얻는 효과가, 공기 저항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런 핸들을 전기차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죠. 비가 오는 거지 지금. 비가 오니까 빨리 얘기하고. 뒷좌석 잠깐 앉는 모습 보여드리면은, 뒷좌석에 제가 앉아보면 공간이 꽤 있습니다. 여기 딱 사람이 들어와서 앉아도 머리 공간이 여유가 있어요. 꽤 넓은 느낌인데, 앞좌석 시트가 좀 어깨가 많이 올라와 있어서 아이들이 앉으면은 한 이렇게 낮은 시선에서 보면은 답답해 보일 수도 있어요. 대신에 위에가 파노라마 루프로 완전히 뻥 뚫려 있죠. 그래서 공간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시원시원하고 깔끔하고 심플하다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있어요. 우산을 꺼내서 써야겠는데 일단 트렁크에 우산을 꺼내기로 하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전 보여드리고 싶은 게, 여기 트렁크 폭이 우산 하나가 가로로 안 들어가요. 이게 길이로 저희가 재서 다시 보여드릴 텐데,
자구산 하나가 가로로 안 들어가는 폭이 있고요. 제일 긴 데는 물론 여기서 이렇게 기니까 골프백 충분히 들어가죠. 근데 트렁크 공간이 여기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요. 이 테슬라 모델 Y RWD 모델인데 RWD 469동 아무것도 당연히 안 써 있어요. 테슬라는 그냥 봐서는 저게 뭐지? 라고 구분을 해야 됩니다. 모델 3를 사건 모델 Y를 사건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 외관에 쟤는 그냥 테슬라구나 이렇게 인식하게 하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저는 요거 드리고 싶은 말씀은 테슬라를 사는 건 이동에 대한 솔루션을 자기가 구입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947mm가 나옵니다. 여기서 저쪽 끝에까지 947mm가 나와요. 휠하우스에서 휠하우스 사이까지 공간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제일 오목하게 파놓은 공간을 아주 극대화해서 제일 끝에서 제일 끝에까지 재면은 딱 재면은 1552 이렇게 숫자가 나옵니다. 트렁크 끝에서 시트 끝에까지 1.1m가 나옵니다. 1100이 나오고요. 이렇게 문짝이 크게 열리는 트렁크를 가진 차, 해치가 갖는 장점, 최고의 장점 중에 하나. 여기서부터 저 입구까지가 1.1m예요. 차 크기 비하면은 엄청나게 큰 거죠. 1082, 83 이 정도 나오네요. 2열 시트를 폴딩했을 때 이만한 큰 짐들을 여기서 이렇게 쭉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유리만 안 걸리게 닫으면은 얼마든지 큰 걸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제 생각에는 책장 같은 거 혹은 소형 냉장고 이런 것도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2열 시트를 폴딩하면 저기 뒤에 제가 앉은 뒷자리까지 2m가 나와요. 2m. 와. 차박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차박 많이들 하시겠죠. 근데 저는 차박 추천하는 편이 아니라서 마지막 하나 재보면은 요 다른 차에는 없었는데 요 공간이 있거든요. 요 트렁크 깊이가 꽤 깊어서 이거를 입구에서부터 끝에까지 재보면 37cm 정도의 깊이가 나오는 공간이 있고요. 가로폭이 여기가 좀 넓은 데가 777 정도 되는 가로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트렁크 이거 대략 재는 거잖아요. 저희가 대략 요 끝에서부터 바닥까지라고 사면은 67 정도. 여기도 꽤 높네. 1.89 189cm 이상은 여기서 머리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 안 되네. 이 차가 그 LFP 배터리를 사용하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포인트가 있어요. 겨울에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주행이 가능할까 이건데 여기에 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배출 라벨이라고 모델 Y RWD 모델 LFP 배터리가 들어간 이 차를 기준으로 보면은 상온 도심에서 365km 가고요. 고속도로에선 332km, 복합 350km. 그래서 여기 복합 기준 350 이렇게 써 있는 거군요. 그리고 저온에서가 또 있습니다. 영하 6.7도에서 측정을 한 건데 도심에서 주행거리가 뚝 떨어져요. 저온에서는 249km를 갈 수 있다고 나오고요. 저온에서 고속도로는 312km로 고속주행에서는 저온도 꽤 괜찮은 걸로 나오긴 해요. 근데 복합 277km니까 350km짜리가 겨울이 되면 영하 6.5도가 되면 277km까지 주행거리가 줄어드는 거죠. 많은 고민을 하실 거예요. 이게 주행거리가 겨울에 빨리 줄어들고 뭐저고 하는데 전기차 타보니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가진 게 바로 이 테슬라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 얘기는 저희 이거 주행하면서 서울로 올라가면서 주행과 함께 한번 말씀드릴게요. 누군지 설명 잘하네. 오토캐스트. 자, 이 차가 바로 테슬라죠. 테슬라의 실내 들어왔어요. 일단 이 차의 장단점 몇 개를 꼽아보면 장점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 스크린에 들어가 있는 모든 거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를 요 안에 있는 스크린에서만 보면 되게 좋은데 왜 여기다 다 넣었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일단은 굉장히 반응 빠르고요. 지금 보시면은 넷플릭스 빵 나오고 유튜브 빵 나오고 그냥 쭉쭉 나와요. 이게 로딩되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서 이렇게 쭉쭉 스마트폰만큼 이렇게 빨리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편리한 것 같고요. 자동차에 대한 메뉴를 좀 살펴보면 의외로 이 스크린에서 움직이는 거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좋은데 이게 왜 여기서 움직여야 되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있습니다. 테슬라를 처음 타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 헤드라이트 자동 미등만 이런 것들도 여기서 조절하고요. 그 다음에 와이퍼 빨리 늦게 천천히 자동 이것도 여기서 조절을 해요. 글로브 박스 여는 버튼도 심지어 여기 있고요. 그렇죠. 창문 잠금 뭐 미러 접기 이것도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를 조정하려면 여기 사이드 미러를 누르고 여기 스티어링 휠에 이 버튼을 위아래로 움직여 가지고 각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이게 꼭 이렇게 해야 될 일일까? 이 버튼 있는 게 더 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렇고요. 뭐 와이퍼 이런 거 불편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버튼에서도 조작을 할 수 있어요.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여기에 무슨 기능을 쓸 것인가, 블랙박스, 화면 밝기, 와이퍼 속도 이런 거를 뭐를 쓸 것이냐 이렇게 해서 와이퍼 속도를 쓰겠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여기에 있는 레버 2개 가지고 많은 것들을 조작할 수 있게 만들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전 상태를 보면은 지금 저희가 꽤 썼네요. 100%에서 차를 받아서 268km 지금 남았고, 저희가 주행한 게 여기 보면은 충전 이후 120km를 지금까지 주행을 했어요. 언뜻 봐서는 한 400km는 충분히 달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토파일럿은 예전에는 요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게 오토스티어 베타 버전 요거는 스티어링 휠도 잡아주고 뭐 차선도 바꿔주고 되게 잘 돼요. 요거까지도 칭찬. 요것도 굉장히 장점 중에 하나죠. 이 차 테슬라를 선택하는 많은 분들의 장점 중에 하나인데, 센서를 카메라만 쓴다? 요거는 좀 불안하지 않을까. 장단점이 섞여 있는 그런 게 되겠고요. 근데 사실 국산차 뭐 현대기아 브랜드를 예를 들면은 제가 타는 EV9도 굉장히 많이 근접하게 따라왔어요. 비슷한 수준의 기술들은 되는데 실제 우리나라 도로에서 사용할 정도라고 하면은 그 정도가 충분하지 않을까. 요 테슬라에 들어있는 기능들을 우리나라 도로에서 실제 다 사용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위험할 수도 있어요. 장거리로 쭉 가는 거 이런 거는 괜찮은데 톨게이트 가고 이런 것들은 손으로 조작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캘린더라든가 기타 앱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성애 제거 같은 기능들 이런 거는 외부의 단축키라든가 아니면 물리 버튼으로 둬서 이거를 쉽게 성애 꼈을 때 한 방에 할 수 있게 하는데, 적어도 여기서는 지금 2번은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한 번 누르고 전면 성애 제거, 후면 성애 제거 이런 거를 해야 되니까 좀 더 번거롭다라고 생각이 돼요. 스크린에 들어가는 거는 대부분 다 좋다. 이 차의 장점이다. 하지만 굳이 이것만 넣어야 됐느냐, 이런 데 좀 버튼 넣어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엔 그런데 테슬라만 오래 타신 분들은 이게 더 익숙하면 편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여기 스마트폰 충전, 무선 충전으로 2개를 딱 놔주고 있어요. 충전이 되는데 여기가 이렇게 해도 살짝 보이고 알람이 와도 인식이 되고, 대신에 위에 카메라를 이용해서 화면 열고 이런 건 안 되네요. 그러니까 조작할 필요는 없는데 여기 알람 오면 적어도 뭐가 왔는지 살짝 쳐다보기라도 할 수 있게 돼 있고, 2개를 넣어준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산타페에도 요거 2개 들어가서 칭찬 많이 받았잖아요.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컵홀더가 있고 여기에는 뭐 수납판이 쭉 들어가 있어서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고 깔끔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특이한 건 없어요. 여기 콘솔 박스 있는데 콘솔 박스 역시도 별다른 특이한 거 없이 그냥 정직하게 잘 파 있고, 끝에를 좀 이렇게 마감재를 덧대놔가지고 뭐 덜그럭거리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줄여놨어요. 독특한 거는 요거가 좀 특이한데 이렇게 자석으로 돼 있어요. 딱 보통 이렇게 잡아 뜯어야 되는 건데 이거 잘 만들었어요. 요거는 아이패드 같은데 보던 거잖아요. 요거? 아이패드 커버? 자석으로 만든 커버. 이번 모델 Y 바뀌면서 실내가 바뀐 거는 별다른 건 없고요. 여기 옆에 문짝 장식이 좀 바뀌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드가 쭉 들어와서 이 문짝의 형상을 새롭게 바꿨어요. 그리고 이 앞문짝, 뒷문짝에 모두 다 이중접합 유리를 적용했는데 특히 뒤에다가 이중접합 유리를 적용해서 좀 더 정숙성이 좋아졌다. 아마 테슬라 좋아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우리 차가 왜 나빠?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주행 승차감이나 기타 이렇게 편의사양이나 이런 것들은 국산차에 비해서 한참 떨어지는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대신에 굉장히 강력한 장점이 있는데 바로 슈퍼차저로 연결된 이 차의 충전 시스템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슈퍼차저가 곳곳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전기에 가서 그냥 케이블만 꽂으면 간단하게 충전이 된다. 그것도 뭐 이 차 같은 경우는 170kW급으로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다른 차는 250kW까지 뭐 우리나라의 초고속 그런 속도로 충전이 된다라는 거는 진짜 큰 장점이죠. 거기다가 미리 배터리 컨디셔닝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도착했을 때 최적의 상태로 최적의 빨리 충전을 해서 보낼 수 있다. 이거 역시도 큰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테슬라를 사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옹호하시는 이유가 이해도 되는 게, 그분들은 테슬라를 산 게 아니라 테슬라를 타고 충전을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이 라이프 스타일, 그러니까 테슬라의 모빌리티 환경을 산 거인 거예요. 테슬라 모빌리티를 이용하다 보니 너무 편해서 다른 브랜드는 이제 눈길이 안 간다. 100% 공감되고 이해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제가 지금 타고 있는 EV9 같은 경우는 뭐 한번 영상에서 저희가 충전 지옥이라고 말씀드린 적도 있었죠. 수십 개의 충전기 사업자가 난립해 있고요. 그 충전기들에 각각 다 회원 가입을 해야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완속 충전기 같은 경우는 뭐 역시나 또 회원 가입하고 차가 빨리 빠지지 않으면은 뭐 곤란한 거는 물론이거니와 고장 나 있는 게 그렇게 많아요. 경험상 한 10대 중에 두세 대는 꼭 고장이 나 있는 것 같은데 유지보수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누구한테 신고해도 제대로 관리 안 하고 하다 보니까 믿을 수 없는 충전 상태가 되다 보니 충전기가 있다는데 거기 가서 꽂으면 돼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지금 테슬라는 그런 문제들을 싹 해결해 주고 있어요. 충전 문제, 모빌리티 환경에서는 테슬라가 굉장히 앞서 있구나. 그래서 전기차 제품 자체가 조금 상품이 좀 모자라고 좀 아쉽긴 하더라도 그런 면에서 테슬라의 그 환경에서 커버를 하기 때문에 이 차들이 잘 팔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칭찬은 여기까지 하고요. 단점 이제부터 말씀드릴게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불친절한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이미 50년, 40년 동안 타왔던 그 자동차의 많은 버튼들과 작동 방법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새롭게 만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 헤드라이트라든가 와이퍼 뭐 혹은 변속기 그리고 뭐 나머지 이 버튼을 눌러서 서랍을 연다던가 하는 방식들까지 새로운 거를 많이 적용해서 좋은 것 같긴 한데 그것들이 사용자들한테 그렇게 익숙하지 않다는 거죠. 안에 들어가서 버튼 눌러서 찾아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과정들 이게 좀 우리 손에는 익숙하지 않다. 그래서 안전하게 내가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막 만지면서 익숙하게 하기는 힘들다. 이게 좀 아쉬운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차 하드웨어적인 얘기인데 이 차 A필러 굉장히 두꺼워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A필러 두꺼운 차 본 지가 한 10몇 년 된 것 같아요. 옛날 GM 대우의 윈스턴 같은 차들 이거 굉장히 두꺼웠거든요. A필러를 두꺼우면서도 사실 이렇게 A자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 눈에 가리는 면적을 많이 줄여놓기 마련인데 이 모델 Y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네요. A필러 굉장히 두껍게 자리하고 있어서 사각지대를 좀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 차의 승차감이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안 좋아요. 앞좌석 승차감은 그나마 괜찮은 것 같은데 뒷좌석 뒤에서 느껴지는 승차감은 이게 통통통통통통 튀는 느낌이 납니다. 테슬라 모델 Y 뒷좌석에 탔어요. 이게 승차감이 듀얼 모터나 다른 기존의 모델 Y보다 이 RWD가 좀 더 개선됐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테슬라가 조용히 뭔가를 바꿨다고 해서 조금 기대를 했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뒷좌석의 승차감은 단단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차에서 제일 큰 단점을 꼽으라면 뒷좌석 승차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간이 굉장히 넓어 보이긴 하지만 사실 이게 시트가 짧아요. 허벅지의 절반도 못 채우고 있기 때문에 등받이도 지금 조금 더 눕혀서 이 정도 공간이 되고 이거랑 맞추면은 좀 더 이렇게 바짝 서게 되는데 개방감이나 이런 거는 좋아요. 뒷좌석이 너무 좀 통통 튀는 느낌만 없어도 괜찮을 텐데 요거는 조금 아쉬워요. 요걸 승차감으로 굳이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의 좀 중형 이하 준중형 SUV의 뒷좌석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고속으로 달렸을 때도 좀 그런 느낌이 들고 단단하다 통통 튄다 이런 느낌이 강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아직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대중적으로 이게 인기 있을 그런 승차감은 아니고요. 이쁘게 타는 미니 같은 차나 고카트 느낌의 그런 차들 혹은 좀 더 단단하게 튜닝해서 타는 차들 이런 느낌 같기도 하고 덜컹덜컹하고 두두두두하고 이러기 때문에 편안하고 부드럽게 주행한다기보다는 이게 통통통 뛰는 느낌이라서 운전을 잘 못하네 혹은 차가 왜 이래 라고 다른 동승객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4천만 원대 살 수 있는 자동차라고 이해를 하더라도 다른 SUV 비슷한 가격대의 내연기관 SUV 같은 차들보다 승차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타이어를 좀 더 고급을 끼면 좋아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미쉐린이라든가 좀 더 금호보다 좀 더 고급의 타이어를 끼면은 승차감이 좀 더 낮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나머지는 요 시트를 좀 개선했으면 하는 느낌도 있어요. 시트가 굉장히 말랑말랑하긴 한데 뭔가를 이렇게 탁 잡아준다거나 좀 더 단단하게 안정감 있게 잡아주는 느낌보다는 그냥 앉았을 때 푹 꺼지는 느낌이 들어요. 시트가 좀 더 안정감 있는 시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시트가 발받침 받쳐주는 밑에 판 길이가 짧아요. 그래서 차가 넓어 보이고 좀 더 공간이 넓은 것 같고 이렇게 느낄 수는 있지만 오래 앉아서 장거리를 주행하기에는 그렇게 편한 시트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제 개인적인 느낌이고요. 최근에는 EV9을 타고 있고 지금도 볼보를 타고 있기 때문에 볼보나 EV9 뭐 둘 다 시트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비해서 좀 모델 Y의 시트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앞유리 이중 접합 들어갔고요, 뒷유리도 이중 접합 들어갔는데 저희가 뭐 노면 소음이라든지 이런 거 말씀드리기가 지금 되게 애매해요. 보이시죠? 비 오는 모습. 장마철도 아닌데 지금 저희는 한 달 전부터 잡아놓은 시승 스케줄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합니다만, 이런 소리들 때문에 사실 정상적인 평가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야, 이거 실화냐? 이 차의 세 번째 단점, 좀 더 아쉽지만 요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이해하기에는 저는 요즘 너무 많이 길들여져 있어서 아쉽네요. 일단 통풍 시트 없고요. 이런 날씨에 통풍 시트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통풍 시트가 없기 때문에 뭐 등에 좀 땀이 맺히고 이런 거 여름에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격에 통풍 시트 없어, 앞좌석에도 없어, 이거는 좀 아쉬운 점이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여기 스크린 여기 하나 넣는 거는 괜찮은데 요 스크린만 좋아요. 그 뒤에 여기 앞에 계기판이라던가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던가 이런 게 좀 있으면 좋겠어요. 앞에 보고 운전해야 되는데 여기 요만큼 속도계 요거하고 요렇게 정도 보면서 운전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걸 계속 곁눈질을 하게 만들어 놨어. 뭐 디스플레이 아끼는 것도 좋고 뭐 어쩌고 하는데 운전할 때 좀 더 편하게 하려면 앞에 있는 차가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있는 차 없는 차 사라 그러면은 당연히 앞에 계기판 있는 차들 살 것 같아요. 오토파일럿은 이런 환경에도 잘 작동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일단 해보죠. 어우, 비가 이렇게 오는데 차선 똑바로 잡고 가고 있어요. 앞에 차 따라서 잘 가고 있죠. 그리고 이게 현대기아보다 좀 똑똑하게 잘 잡는 것 같은 이유는 직진을 똑바로 해요. 저희 EV9 같은 경우 약간 이렇게 미세하게 오른쪽 왼쪽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정확히 가운데를 딱 잡고 주행하고 있어서 주행 보조 기능이 굉장히 잘 돼 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죠. 자, 저희가 오면서 한참 고속도로 주행을 했고요. 지금 잠깐 막히는 구간에 도착을 했어요. 오토파일럿으로 지금 주행을 하고 있고 저는 발을 뗐습니다. 핸들도 안 잡아도 되는데 얘가 간간히 잡으라고 하네요. 일단 요 그래픽은 신기해요. 요거 아주 잘 만들었어요. 이렇게 앞에 차는 승용차, 그 앞에는 트럭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그 앞에까지는 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페이드아웃 되게 이렇게 그래픽을 만들어 놨어요. 예전에 전기차가 처음 유행하면서 이제 나왔던 예상들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었어요. 전기차는 보조금으로 판매하는 차이기 때문에 보조금에 맞춰서 차를 만들 것이다. 상품 구성도 아예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점점 현실화되고 있죠. 보조금에 딱 맞춘 이런 차들을 내놓고 있어요. 수입차 중에서도 뭐 폴스타도 그랬고요. 다른 많은 브랜드들이 보조금 100% 받을 수 있는 차를 내놔서 왕창 팔고 그 다음에는 그 차가 또 안 나오고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는데 이 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 모델 Y라는 거를 미리 팔았었잖아요. 리튬이온 배터리 넣고 팔았다가 지금 LFP 배터리로 바꿔놓고 그래도 모자랐는지 여러 가지 몇 가지들을 빼고서 가격을 맞춰서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게, 완전히 풀로 받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많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상품으로 내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초음파 센서도 그래서 빠진 것 같고, 그런 초음파 센서 빠진 거를 감춰야 되니까 여기에 뭔가 화려한 그래픽을 잘 정교하게 보여주는 것처럼 그래픽도 만들었고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보조금에 따라서 차 상품 구성을 많이 아주 정교하게 바꿨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수입차, 다른 전기차 회사들 역시도 올해부터는 만만치 않거든요. 판매량에 따라서 일정 부분 전기차를 꼭 팔아야 되는 브랜드들도 꽤 많이 있고요. 국산차 같은 경우도 탄소 배출 계속 줄여야 되기 때문에 전기차 판매량 계속 늘려야 되고 의무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보조금 가지고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9월 달부터 9, 10, 11, 12월 이렇게 4달 동안은 적어도 전기차 보조금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나는 걱정 없이 타고 싶다. 테슬라 괜찮은 것 같고요. 나는 차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승차감과 안락함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하면은 저는 국산차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테슬라 슈퍼차저를 찾아왔습니다. 이 지도에서 어렵지 않게 쉽게 찾아올 수 있고요. 더 쉬운 거는 일단 여기 세웠죠. 한번 보시죠. 일단 세우고 나서 자, 요거를 뽑아요. 그리고 여기에 버튼이 있는데 버튼을 딱 눌러. 가까이 가면 열리는 거 아니야? 그렇지, 열렸어. 열리고 그냥 꽂으면 돼. 세상에. 충전 끝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충전이 되기 시작해요. 저 앞에 보면은 지금 충전이 시작됩니다 라는 화면과 함께 커다랗게 표시가 되고 있죠. 남은 시간 40분. 지금 우리가 69km 달릴 수 있는 상태에서 다시 충전을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얼만큼 썼냐 하면은 서울 역삼동에서 어제 출발을 해서 충주까지 갔다가 서울로 다시 돌아왔다가 고향 킨텍스에 와서 지금 69km 남은 거예요. 어느 정도 돌아다녔다고 보는 건데 그래도 주행거리가 이렇게 많이 줄었죠. 하루 만에 다시 충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장점은 얘는 바로 이렇게 아주 쉽게 충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신용카드 꺼내고 뭐 가입하고 회원 확인하고 이럴 전차가 전혀 없고 케이블도 훨씬 짧고 가볍고 얇고 편리해요. 이게 테슬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여기 이렇게 앉아서 이제 영화를 보면 돼요. 유튜브 하고 여기 일단 에어컨 자동으로 다 계속 나오고 있죠. 이 상태에서 슈퍼차저는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봅시다. 오토캐스트를 봐야겠죠. 오토캐스트를 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빠른 충전을 할 수 있는 팁도 알려주고 있는데 이 번개 개수로 빠른 슈퍼차저가 따로 있네요. 이렇게 하면 좀 더 빨리 충전할 수 있다 이런 거군요. 충전이 전기차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정말 많은 소프트웨어와 시스템과 노하우가 이런 게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일반적인 리튬이온 배터리 사용하는 차들 보면은 80%까지를 권장을 하고 있는데 이 차는 100%까지 모두 충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LFP 배터리이기 때문에 끝까지 충전했다가 배터리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충전이 거의 200km 정도까지 채우려고 했는데 금방 찼어요. 지금 불과 한 5분? 10분 됐을까? 10분 정도 된 것 같은데 되게 빨리 차네요. 그리고 아무 스트레스가 없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잠깐 충전 이제 중단하고 그만 채워도 될 것 같아서 끝내야겠어요. 딱 버튼 누르니까 충전 중지됨. 끝. 자, 오늘은 테슬라 모델 Y를 타고 얘기 전해드렸고요. 이게 오랜만에 타봤는데 역시 뭐 그런 편리함과 불편함이 공존하는 그런 차라고 생각이 되네요. 저는 오토캐스트 이다일이고요. 저희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다른 시승기에서 또 찾아뵐게요. 테슬라 막 무시무시한 댓글들 달리는 거 아니야? 그렇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